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석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영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5년도 제1회 추경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5.7% 증액된 550억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2.7% 증가된 1,855억 6,85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87억 1,262만 원이 증액된 205억 6,145만 원입니다. 올해 폭설로 제설 취약 구간 제설 작업 증가에 따른 응급 복구 장비 유류비가 조기 소진되어 민간인 재해 및 응급 복구 장비 유류대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금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 펌프장 운영을 위한 가동 용역 비용 및 전기료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1억 2,353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선집행하였습니다. 251조입니다. 이면도로를 위한 소형 제설 장비 등을 배부하고자 24년 25년 겨울철 대설 대비에 특교세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 지원에 저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은 국비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기술 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 210만 원, 2024년 11월 26일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반환에 83억 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10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558만 원입니다. 평택고 횡단도로 건설공사가 25년 3월 준공함에 따라 정산잔액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 77호선 원정리 포승산단 연결 도로공사는 조속재결 보상비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과 안중대로 3-7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는 특교세 공사비를 각각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기교 확정공사는 특조금으로 잔여 공사비 1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장육교 확장공사는 국가절도공단 보안설계 요구에 따라 사업비 증액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는 신촌지구와 동사기지구 민간사업자 위수탁 사업 완료에 따라 반납사업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촌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특조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잔여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안중대로 3-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장기 미집행 사업 실효 방지를 위한 잔여 보상비로 4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구 웰빙마트 서정 지하차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LH 사업비 납부에 따라 용역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8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1619만 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우수 선정에 따른
시상금 도비보조금으로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해 예방대책 사업은 동절기 원활한 제설 작업 추진을 위해 제설 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기상이변에 대응하고자 제설 자재 구입에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 BRT 노선 도로 재포장 공사는 노후 및 파손 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2024년 특조금 4억 2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사업비 50억 원,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5억 1,100만 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고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사업 7억 9,5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폭설에 긴급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평일초등학교 일원 도로 정비공사는 합정동 일원 노후 보도 등 정비공사로 2024년 특조금 8억 6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CCTV 설치 사업 및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지하차도 내 침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8천만 원과 2,200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6억 7,391만 원이 증액된 102억 7,967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업인 어린이 보호 통학로 음성 안내 보조장치 구입과 어린이 통학로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에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3억 2천만 원, 8억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군문초등학교 등 3개교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 카페 설치 사업에 특별기업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개선 사업을 위해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도비보 함하여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및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261쪽입니다. 50억 5,133만 원이 증액된 1,090억 9,497만 원입니다. 개선명령 버스의 운행 결소금을 지원하는 비수용 노선 재정 지원으로 25억 원을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6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신규 사업인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단체보험 지원 사업으로 1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더 경기 패스 추가 지원 사업에 1억 9,54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은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금년 6월 종료 예정으로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작년 11월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 구간 중 신안산선 미연결 구간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 사업에 2,975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쉼터 임차료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택시 쉼터 조성 전까지 택시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1,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734만 원이 증액된 14억 9,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구입한 소장실 및 직원 휴게실 냉난방기의 고장 및 수리 불가로 냉난방기 구입비 6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내식당 공무자 근로자의 임금 협상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및 법정 수당 보전액 소급 지급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74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41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 예산은 187억 7,984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128억 6,135만 원입니다. 34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지속적인 차량 증가 및 도로교통 규정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중부권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 관련 실시 계획 인가 조건 이행을 위해
신호등 및 과속 경보 시스템 신설 등 진출입도로 개선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까요? 우리 여기서 9페이지죠. 배수펌프장 사업설명서 9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한 건 있는데 이게 지금 증가가 됐어요. 네. 예. 이게 지금 어떤 사안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배수본부장이 추경이 담은 게 이제 두 가지고요. 하나는 이제 가동 위탁 전기 안전 위탁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전기요금 부분인데 위탁 사업은 저희가 이제 세계 지하차도 그 인근에 그 침수 예방 차원에서 수문 게이트 수문을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추경에 담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유천 펌프장도 금년에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신설될 지주의 수문 게이트 펌프도 있고 그게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제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제 1수문이 6월에 준공되나요? 네, 지금은 이제 업체 이제 전기 공사는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펌프만 이제 업체가 아직 4월 말까지 이제 내일 심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면 바로 이제 제작에 들어가서 6월 말에 이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집중 후 폭우 수준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 잘 해주시고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 설명서 11페이지고 명세서 250편 침수강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 이건 올해 신규예요? 아니면 매년 하는 부분이에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 매번 해오던 사업이고요. 금년에 선정된 게 이제 5가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5가구에 대한 설치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280만 원 있었는데 예산이 줄었네요. 기존에 이미 설치되는 게 이제 33군데가 있고요. 23년도에 설치한 데가 17개가 있었고 작년에 24년도에 1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개 설치하면 다 완료돼요? 아니면 저희가 대상지가 파악이 됐나요? 이게 매년 수요 조사를 합니다. 네.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될 것도 금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좀 또 파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건축과나 뭐 이렇게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가 총 평택시에 어느 정도인지를 이게 파악을 해야,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파악이 된 곳만 신청하거나 또 그것도 좀 읍면동별로 이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누락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건축과 부서나 이런 데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대상 건축물 대장상의 대상 가구들이 얼마고 그 속에서 확인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이 반지하 주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 아까도 우리 도시주택국 할 때 보면
거기는 또 창문 개폐형 창문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로 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저기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명세서 251페이지에 보면 겨울철 대설 장비로 추가로 우리가 2,990만 원 올리셨는데 여기서 그 다목적 제설 차량은 뭐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형 제설 장비 구입비로 2,980만 원, 90만 원 정도 올린 거. 이게 뭐 그건 차량 저기 일톤 트럭은 아닐 제설이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인도에다 했던 네, 네. 제설용이 이제 이게 소형 보행용이었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규로 구입하는 게 다목적 제설 차량은 이게 승용이에요. 이제 전에 이제 사람이 이제 끌고 가던 거를 이제 승용을 해서 한번 처음으로 예, 구입해보겠다. 예, 그리고 한 대? 이번에 반대요? 예, 청북에다가 일단 보급할 예정입니다. 반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평택과 횡단도로 건설 국비 사업 해갖고 우리 이번에 감액을 9억 했는데 나는 이게 사업해갖고 이게 정산해서 총사업비 변경하는 게 좀 드문데 이거 어떻게 이 정산해서 이게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 그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 좀 많지는 않은데요. 당초에 계획할 때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 아마 부분에 있어서 장소 교차라는 이런 걸 좀 포함해서 좀 계획을 좀 검토했던 부분에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장소 교차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수원국도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하부에 이제 유턴과 이제 우회전 그러니까 이제 유턴 차량과 회차로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요 사업이 저희가 이제 3월 27일 날 이제 통행 개시했고 그래서 준공에 따른 이제 잔여 예산을 이제 감액하는 사항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뒤에 보면 그 총 사업비 변경 현황을 붙여주신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되는데 그냥 별도 이런 자료 없이 그냥 예산 안에 현황만 그냥 담아버려 버리면 예산이 실제적인 내역이 어떤 게 증감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담아준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주변에 뭐 어느 특정한 데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사업 계획 세울 때하고 보상비가 굉장히 늘어나갖고 이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시가 상승이 뭐 증가한 게 뭐 이게 1, 2억도 아니고 막 82억씩 증가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82억이면 기존 사업비에 그냥 거의 배가 증가된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이게 지가 상승이 좀 예상되는 곳들은 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 보상이라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지가 상승이 좀 덜 된다 이렇게 지가 상승이 높다라면 당연히 높은 쪽에 좀 집중적으로 토지 보상을 해서 이 우리 예산이 좀 그나마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건 좀 체킹을 좀 참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게 뭐 몇십억씩 보상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잘 이걸 조정만 하면 거꾸로 그 늘어나는 비용에 뭐 늘어나는 비용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만약 그걸 한 20-30% 선에서 우리가 보상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추가되는 나머지 비용들은 그 요구했던 부분들의 사업에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총 사업비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국도 77호선 원정리에서 포순산다 연결 도로는
그럼 올해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까?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상비가 그 앞으로도 향후에 한그 73억 정도 더 추가로 나와 있죠. 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저희가 그 안중에서 사업하던 거를 이제 저희가 그 사무인수인계를 통해서 저희 건도가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사업 자체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조속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 재결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속 재결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저희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그 금액만 현재 편성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사업비 관련해서 보상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사 추진이 26년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 26년 내년이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냥 우리가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가능한 부분의 갭들을 좀 명백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그게 민원이 안 발생해. 근데 내년에 하겠다고 해놓고선 내년 가서 또 못하게 되면 또 민원이 역으로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는 부분과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일정하게는 좀 담아서 뭐 20년도 하반기가 됐든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가오리 교차로 개선 사업 평택 경찰서 이 부분은 좀 대중교통과 하고도 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버스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이 좀 있어. 이게 교통량이 그 위에 하고 있는 것들 그 어디야 그 재랭이 고개 재래인 고개 예, 거기는 진행하고 지금 있고요. 공사하는 거 봤어요. 네네. 나 며칠 전에 봤는데 거기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경사도만 이제 잘 조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경찰서 오거리는 하여튼 다양한 측면에서 좀 검토를 잘 협의를 하셔서 공사를 추진하시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또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들은 잘 좀 보완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우리가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좀 그 시민분들한테도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최대한 투명하게 알려서 좀 이해를 구할 것들은 좀 구하고 그 속에서 민원 발생을 좀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동사 2기업 확정 공사는 뭐 몇 번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소사벌 택지 개발 때 좀 담아야서 사업비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찌됐든 뭐 특조금 받아온 것 좀 잘하셨지만 우리 시비도 28억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지금 향후에도 이제 뭐 고덕이나 향후에 큰 도시개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하고 그 분담들도 정 협의가 안 되면 최소한 뭐 5대5 분담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우리 시비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건 그분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선례들이 잘못된 선례라면 잘못된 선례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마무리 공사는 하시고 공사하는 현장 저 몇 번 봤는데 잘 네, 마무리. 오기 전까지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빙 같은 거는 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 정비 쪽에 설해 예방 대책에 256페이지 보면 그 염화칼슘하고 소금 이렇게 구입이 있는데 이게 효과나 뭐 어떤 또 어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런 내부적 내용이 좀 있어요? 확보된 게?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저희가 설해 대책을 하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녹였는데 봄 되면 포털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는 또 저희 부서가 하는 계속 반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춥고 많은 양이 있을 때는 이 정도의 강도로도 녹지가 않는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효과 측면에서는 염화칼슘의 강도가 지금보다는 낮추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소금을 대체를 해서 쓰는데 소금에 또 녹는 점이 굉장히 매우 낮다 보니까 저희가 염수를 또 만들어 가지고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속 시원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도 뭐 이상입니다. 무슨 과장님 말씀하신 어려움 알고 있어요. 많이 눈 오면 빨리 제설 작업해달라, 뭐 제설제 뿌려달라 해서 뿌리고 그러면 뭐 요구 사항이 많다 보면 뭐 과다하게 뿌렸다 보면 빨리는 녹긴 하지만 근데 그곳에 봄에 가서 보면 도로가 하얗게 되면서 포토홀 생기고 갈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게 모든 현실인데 적절하게 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환경 문제하고도 결합된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축적을 해서 뭐 중앙 부처에서도 고민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이 이제 하겠다고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이게 반대적인 질문을 하면 과연 평택의 모든 그 지하차도에 이 자동 차단 시설을 과연 설치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역으로의 또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위험성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은 당연히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형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또 워낙 이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는 되는데 객관적으로 다 이게 설치를 해야 돼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에 관련된 시설은 전년도에도 발생한 내용처럼 이제 수해와 관련된 게 좀 집중 부각되니까 하천변 옆에만 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하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하차도 지금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화재 상황 발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안전 시설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 안전총괄까지 있고 도로 부서도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수도 부서 관련 부서겠지만 아까 예산 얘기 빼고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여튼 지하에 그 붕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로 물론 그 지하철이라든가 이 대규모 공사 터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우리도 가끔 주로 요인은 뭐 우리는 상수도 파열이나 이런 거긴 한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하차도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야. 하여튼 그런 포트홀 수준이 아니라 싱크홀 같이 크게 구멍이 나서 인명사고 전에도 한번 여기 송탄 쪽에서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우리 국장님이 다른 또 연관된 부서하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명세서 257페이지에 보면 그 보도유크 캐노피 설치가 있는데 캐노피 설치하는 건 뭐 비 오고 눈 오고 해서 필요한 건 잘 하시는데 이게 이제 지금 대상되는 현재는 여기 세 군데인데 평택시 전체의 보도육교 중에 캐노피 설치를 좀 해야 될 곳에 대한 것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파악한 게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육교 현황은 총 42개소입니다. 그 남부, 북부, 이제 본청 이렇게 뭐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 본청 관할 지역은 10개소가 지금 확보가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송출과 이제 안출 쪽은 지금 2개, 3개소입니다. 이번 사업비는 송출 쪽 관할이고요. 이게 좀 페노피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건 사실인데 예산과 관련된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큰 고민을 해가지고 보도 6교를 설치할 때 그때부터 캐노피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신창 아파트라고 안중 출장에서 관할인데 거기도 보면 국도잖아요. 39번 국도인데 거기도 없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때 그때부터 정확히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안 된 것들도 지역적으로 잘 고려해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예. 그럼 법정 오늘 계획- 이번에 2억 들여서 개선 사업 실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호구역 이제 시설물 보강할 거, 보수할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개선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비하고 12로 하는 건데 5대 5로 지금 평택시 보호구역 148개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48개소를 전체를 대상으로 그 실태 조사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네. 이제 학교가 생기고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추가되면 이제 추가되는 매년 늘어나겠네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개선 사업에 따라서 뭐 변경할 것들을 변경하고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고 네, 그렇습니다. 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구역이.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제가 되는데 이제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종덕 초등학교 있어요. 예. 거기는 학교가 없어졌잖아요. 운영 안 하잖아. 예. 예를 들어. 근데 이제 가보면 그대로야. 그거는 예를 들면 예. 거기만 그냥 그 방지턱 그대로 뭐 6개 있던 거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현장을 봐서 조치할 것들은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 막 이런 거 있어요. 어린이 통학로 요런 곳에 송출 또 음성 안내 보조 장치 구입 뭐 4개소 이런 게 있는데 요 위치들 좀 추가로 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 보면 옐로 카페 설치 사업은 4개소인데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는데 네. 그 아까 위에 그 음성으로 하는 거하고 네. 용juk 초등학교 지금 그 간단히 추가로 말씀- 자료를 예.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지금 그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261페이지 이게 그 25억인데 그럼 이게 1개월치 25억이에요? 이것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으로 한 35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더 세워야 되는데 그 재정 상황상 그 일단 9월 추경 전까지 예산을 최대한 잡아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파악한 거는 올해는 어느 정도 전년도와 이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봐요? 올해는 그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넘어간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어서 작년 수준에서 한 뭐 조금 더 감소돼 한 34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금 버스 이거는 특별회계 쪽인가? 이거 뭐야? 버스 승강장 이거는 지금 고장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거 내 어디다 설치할 건지 50개소가 있고 뭐 추가로 25개소 설치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버스 승강장 그 위치 좀 어디다 할 건지 좀 자료 좀 보충해서 네, 예, 제출해 내용 주십시오. 별도 네, 제출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그 택시 쉼터 이거 임차료 지원은 원래 저주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상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그
브레인시티 그 사업 자체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작년부터 본 예산부터 이제 설계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정 상황상 못 하고 있어서 그 올 9월에는 설계비 정도는 반영을 시키고 그 기간 동안 한 뭐 2년 반 동안은 임대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대설 피했다면에 철거미 보수하는 거 그것도 위치 좀 어딘지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량 등록 사업소 여기 보면 냉난방기 교체 있잖아요. 네. 이건 뭐 수리가 불가능하다니 교체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소장님실하고 직원 휴게실 평수가 똑같아요? 그렇게 아니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저쪽 휴게실 직원들은 따로 난방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연수가 너무 지나서 두 개를 지금 교체하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언뜻 봤을 때는 네, 이게 규모가 똑같은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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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거에 맞게 네. 평수는 뭐 이렇게 단가를 뽑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편리성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네. 잘 검토해서 설치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교통사 그 특별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 보면 이게 도로교통법 제4조의 시행 규칙에 보면 이 설치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설치 적정 여부와 이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시행 규칙에 우리도 3년마다 이 설치하면 이 그 적정 여부하고 이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뭐 사실 교통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를 할 때 경찰서하고 이제 공안협의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걸 모두를 다 재검토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총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아 단속 장비요. 하여튼 그거 추가로 자료 제출해 그거 주시고요. 예, 저희가 그 확인해 가지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보완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는 한번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시는 자료 중에 본 위원장한테 사전에 보고된 자료도 있고 일부는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같이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평균 하루 운행 과 차량 하루 운행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사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하루의 평균 운행 기록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차가 저희가 없다 보니까 네. 예, 이전에 예, 아이오닉 이전 연도 거를 좀 이렇게 이게 지금 예. 요번에 올려주신 게 그 세교지하차도 때 침수돼 갖고 차량 교체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기존의 아이오닉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운행했던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운행 기록 예, 예, 별도로 그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굳이 픽업 차량으로 교체를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네, 관내 생산 업체의 차량으로 교체를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전기차고요. 그리고 픽업은 짐도 운행할 수 있어가지고 예,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실제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짐을 수반하거나 장비를 운반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세교 지하차도 같은 경우 긴급하게 방호복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도로에 떨어지거나 뭐 이게 유실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업체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도로 유실물 같은 것도 철거해오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작업을 해오셨던 거죠? 예, 저희가 뭐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록들도 있겠네요. 그런 기록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민원과 관련된 전화를 받으니까 즉시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유실물이라든지 이런 운반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기록은 정리된 거는 업체에다가 용역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선정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한 기록은 없고요. 지금 이 픽업 차량이 기존의 아이오닉보다는 전장도 훨씬 더 길고 그죠? 5m 정도 되죠? 네, 픽업이라 5m 이상이 예. 됩니다. 그리고 전폭도 엄청 크고 예, 1.5m 전폭도 넓습니다.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직원분들이 도로관리과에 여성분들은 안 계세요? 예,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차량이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픽업 트럭도 운행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 실제로 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다. 여직원들 기준으로는 분명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읍면동 지금 보시면은 픽업 트럭 전부 여직원들도 다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 있어요, 우리? 봉고 말고? 봉고 3 말고. 저희 과 말씀하시는 트럭 건가요? 말고, 예. 네, 저희 과는 없습니다. 없죠? 네. 다른 데는 있어요? 픽업 트럭이? 읍면동 계속 말씀드려 죄송한데 예,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픽업 이 픽업 트럭 말씀 이 기준에 예, 이 기준. 이 기준의 픽업 이게 트럭은 일반 음, 1톤 차량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안전 총괄과가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픽업 트럭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에는 트럭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오닉 EV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픽업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왜 굳이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었고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사안은 전기차 구매 지원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 시비도 근데 5천만 원 정도 들죠. 예, 이거 그 복합 연비 확인해 보셨나요? 예, 이거 전기 차량입니다. 예, 아이오닉이 보통 복합 연비 5.2kW 정도 나오죠. 2kg 정도. 킬로와트 예, 복합 연비로 복합 연비. 전비. 예. 이거 전기 전용이면 상세 재원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복합 연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휘발유와 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순수 전비. 전기 전비라고 하죠. 예, 전기. 이 차량 5.2kg 정도 나오는 거고 무쏘는 4.2kg 정도 나와요. 이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배터리 용량 자체도 다르죠. 아이오닉하고는 좀 다르고 물론 다른 승용 기준하고는 좀 다르니까. 근데 이제 굳이 전비 떨어지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관내 기업에서 제조했다는 이유로 꼭 구매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물론 도와주어야 되고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꼭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픽업을 사서 활용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활용성이 충분한 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무슨 공감 가고요. 그러나 저희가 EV 전기 트럭에 대한 거는 연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차량이니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픽업이 승용 4인과 플러스 짐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이면 이제 구매하는 게 맞는데 향후에 얼마나 사용을 하시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부 올해 본 예산이 1,855억이었나요? 본 예산? 추경 예산이 이번 1회 추경 예산이 343억이 올라왔어요. 안전총괄과가 87억, 건설도로과가 107억, 도로관리과가 81억, 교통행정과 16억, 대중교통과 50억, 차량등록사업소 7,300만 원. 제가 지난 제설 폭설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제설 작업 증가로 응급복구 장비 유류대가
한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네. 그 전에 왜 우리 이관우 의원님도 그 트랙터가 사고가 나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다가 그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지금은 지원 안 못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입증할 만한 자료나 그런 게 불충분해서 아마도 자체적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 관리비가 50만 원씩 30회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제설기 유지 관리비는 어떤 내용이죠, 그럼? 이번에 계상한 2천만 원은 저희가 이제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방재단이 이제 제설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 이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예년보다 눈이 좀 많이 왔고 활동했던 실적이 많아서 저희가 매년 이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수당으로 세워서 이제 지급하다가 작년에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미지급분이 발생이 됐어요. 실제로 활동을 했는데도 저희가 지급 못하는 상황이 와서 그 미지급 때 아직 지급 못하는 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다시 이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액 남는 800만 원은 12월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같이 해서 2천만 원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뭐 지난해 모양 그 폭설로 인해서 그 면단이 지역의 그 하우스 시설이 많이 그 피해를 받고 또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도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안전 대책, 폭우나 폭설로 인한 그 우리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예상 대책 이런 거를 좀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그 제설 차량은 연간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설 차량. 예,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드려요. 네. 예, 저희가 연간 임대하고 연간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 거고 시골 그러니까 읍면에는 이제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뭐 농로도 있고 뭐 마을길도 있고 그런데 제설 차량이 그때 그런 데까지 다 투입이 못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골 쪽에서는 이제 트랙터를 이용을 해서 제설 작업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어떤 그 트랙터라든지 제설 작업으로 인한 또 뭐 피해자가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보험 대책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좀 적시에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안 사항입니다. 제안 사항. 아시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그 행정감사 시간 때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예, 손하명 의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2천만 원 좀 추경에 세운 게 이게 좀 수당이에요, 유료됩니까? 분명히 그분이 안 가시는 것 같아. 저희가 이제 유료대입니다. 근데 성격이 이제 유료대 측정을 해서 그 사용할 만큼을 지급해 방식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유류비 형식이 트랙터에도 이제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일일 활동하는 네. 해당이죠. 해당입니다. 하루에 2번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에 그 6만 원이 아니고 아침에 오고 저녁 때 또 왔어요. 그러면 이해로 계산. 이해로 계산하는 네, 거예요. 이해로 해줍니다. 이해로 해서 네. 그럼 12만 원 지급이 예, 되는데. 횟수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들 자율방재단들 분 일하시는 분들의 봉사활동이잖아 하나에 이거 밖에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그 보험도 안 되는 거죠 현재 이분들에 대한 보험도. 그 개인적인 일반적인 보험은 가능하고요.
그 일반 트랙터에 대한 것만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트랙터에 관련된 보험 예. 고장이 나거나 수리에 관련된 그렇죠. 거는 트랙터를 위해서 당연히 안 되고. 물적 피해에 대한 타인에 대한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보험이 상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제 그런 거를 들어주고 싶어도 그거를 적용하는 보험사가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도 매번 이제 건의를 하고도 있는데 아직 상품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재단에 가입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방재단원이 한 560명 되는데요. 네. 560 전원으로 이제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560분 정도, 예, 예. 60명 정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수리에 관련돼서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저희가 아닙니다. 수리가 그때 바로바로 안 돼서 네.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건 다음에 말씀드리죠. 뭐 이거 관련된 거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